자, 접지도체 선정인데 사실 이게 실기에 가장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친구고요. 그리고 KEC 변경하기 전에는 얘는 거의 뭐 진짜 많이 나왔던 친구들입니다. 근데 KEC가 변경이 된 이유는 아직까지는 크게 다뤄지지 않은 내용인데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이마에 나올 겁니다. 반드시 한 번 이상은 나올 거예요. 그게 1회가 될지 2회가 될지 3회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자, 어찌됐든 간에 철제인 경우에는 둘 다 50스퀘어가 되는데요. 제가 그 팁 하나 드린다면은 세상에. 자, 구리는 동선을 뜻합니다. 동선에 대한 답면적을 내가 다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은 얘는 6 또는 16스퀘어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알루미늄 도체가 있습니다. 알루미늄 전선, 알루미늄 도체 같은 경우는요 16스퀘어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철제의 경우 철선. 자, 이 철제의 전선에 우리가 강선이라고도 하죠. 아주 튼튼한 강력한 선이다 해서 50스퀘어가 되겠습니다. 근데 모든 친구들이 이런 식으로 되는 건 아니고 내가 도저히 모를 때 생각이 안 날 때는 이런 식으로 가져가라 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철제니까 아니나 다를까 얼마다? 50스퀘어다 라는 것이고요. 동선 같은 경우에는 6 또는 16이 됩니다. 자, 그러면 6이 좋을까요? 16이 좋을까요? 근데 뭐가 좋을까요? 전류가 많이 흐르는 게 좋겠죠. 전류가 많이 흐른다라는 것은 우리가 당연히 단면적이 굵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맞죠? 그래서 전류가 많이 흐르는 친구는 16, 전류가 작게 흐르는 친구는 6인데 얘가 지금 뭡니까? 접지도체잖아요. 맞죠? 그러면 접지도체에 흐르는 전류는 정상적인 전류입니까? 이상한 전류입니까? 하면은 당연히 이상한 전류고 그 이상한 전류가 뭔데 하면은 고장 전류입니다. 맞죠? 자, 그래서 이 고장 전류가 접지도체를 통해서 많이 흐르지 않을 때는 6스퀘어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큰 고장 전류가 안 흐를 때는 6. 그러면은 얘는 뭐야? 흐를 때가 되겠죠? 흐르지 뭐야? 흐를 때라고 적겠습니다. 자, 그래서 큰 고장 전류가 흐를 때는 16이 됩니다. 그러면 이 큰 고장 전류가 흐를 때 가장 대표적인 친구가 누군데 하면은 비례 시스템이 접속되는 경우가 되겠죠. 뇌 전류가 빵 하면서 방전 이렇게 흘러갈 거니까 뇌 전류는 굉장히 큰 고장 전류가 되겠죠. 그래서 비례 시스템이 접속이 되는 경우는 16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알아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정리를 할 게 있는데요. 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큰 고장 전류가 흐르지 않을 때 몇 스퀘어요? 6스퀘어. 큰 고장 전류가 흐를 수 있는 경우는 몇 스퀘어? 16스퀘어. 근데 그 경우가 비례 시스템이 접속되는 경우라고 했습니다. 자, 이때 우리가 하나 더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뭐 1-2라고 할게요. 나중에도 나오는데 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압기 중성점 접지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변압기 중성점 접지에 대한 접지, 도체에 대한 굵기가 되겠는데 이것도 A 선정이라고 할게요. 선정이. 네. 자, 우리가 변압기 중성점 접지 도체 선정도 역시 마찬가지로 구리는 6 혹은 16이 됩니다. 그러면 이 6과 16이 되는 경우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똑같아요. 큰 고장 전류가 흐르지 않을 경우는 6스퀘어가 되고요. 큰 고장 전류가 흐를 때는 16이 됩니다. 자, 근데 우리가 변압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머릿속에 변압기라고 하면은 죄송합니다. 변압기의 전압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머릿속에 저압이 생각나요? 고압이 생각나요? 특고압이 생각나요? 그렇죠. 특고압이 생각나죠. 맞죠? 그래서 특고압이나 고압일 때 고압용 변압기는 우리가 큰 고장 전류가 흐르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변압기죠. 일반적으로는 16스퀘어가 됩니다. 자, 이때 조심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요.
변압기 같은 경우는 고압 및 특고압일 때는 중성점에 접지를 하는 것이니 고압 및 특고압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왜 중성점에 접지를 합니까? 라고 하면은 우리가 1, 2차측 혼축에 대해서 1, 2차측 혼축 시 2차측에 과전압이 유기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거든요. 전위 상승 방지라고 할게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22,900V와 220V가 있는데 22,900V가 220에 다이렉트로 닿게 되면은 얘는 바로 엄청난 전류가 여기로 타고 흘러갈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그렇기 때문에 큰 고장 전류가 흐른다라고 생각하시고 일반적으로 16스퀘어가 됩니다. 자, 근데 이때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여기에 안 적혀져 있는데 이 6스퀘어인 경우가 하나 더 있거든요. 뭐가 있냐면은 고압 및 특고압 전기 설비가 되겠습니다. 어이 뭐야 고압 및 특고압 방금 고압 및 특고압이니까 16이라면서요 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변압기 같은 경우는 고압 및 특고압은 중성점에 접지하는 것이니까 큰 고장 전류가 바로 흐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고압 및 특고압 전기 설비에서는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6스퀘어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얘는 외함 접지입니다. 외함 접지거든요. 외함 접지가 왜요? 라고 하시면은 제가 말했죠. 외함 접지는 뭐예요? 보호 접지죠. 얘는 중성점 접지. 그래서 얘는 어떻게 보면은 보호 접지, 얘는 개통 접지가 되는데 일단 필요 없고 보호 접지라고 하는 것은 어디다 접지하는 거예요? 기기 껍데기 외함에다가 접지하는 거라 했잖아요. 제가 감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 근데 이때 우리가 감전이 된다라는 것은 우리 몸에 전류가 들어와서 대지로 흘러간다는 것이고 이것은 지락 전류랑 똑같은 겁니다. 맞죠? 자, 그런데 이 지락 전류는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감전되었을 때 우리 몸에 들어오는 전류는 굉장히 낮은 전류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낮은 전류가 될 수가 있어요. 네, 높은 전류가 있을 수가 있지만 보통은 낮은 전류입니다. 아시겠죠? 자, 때문에 고압 및 특고압 전기 설비라고 하더라도 외함에 흐르는 전류는 우리가 굉장히 미약하고 조금 낮은 전류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 인체는 다만 50mA만 흘러들어도 우리는 죽을 수가 있습니다. 죽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0.005요. 아니죠. 0.05요. 죄송합니다. 0.05A만 들어오더라도 우리는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굉장히 낮은 전류잖아요. 맞죠? 자, 때문에 우리가 이 외함에 흐르는 전류는 낮은 전류일 것이기 때문에 6스퀘어가 된다더라라는 거예요. 물론 높은 전류가 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 높은 전류가 외함에 흐른다라는 것은 그거는 이미 터졌어요. 기기가. 그거는 외함 접지 그걸 떠나서 그냥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압 및 특고압 전기 설비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외함 접지라 생각해 주시고 이 외함에는 우리가 보통은 낮은 전류를 생각하기 때문에 6스퀘어를 생각한다. 즉 큰 고장 전류가 아닐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6스퀘어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이게 조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가 있겠죠. 접지도체 선정에서 구리 6스퀘어를 할 수가 있는 기준은 어떤 기준들이 있는가? 첫 번째, 큰 고장 전류가 접지도체를 흐르지 않는 경우. 두 번째, 고압 및 특고압 전기 설비. 요까지 아시겠죠? 하나 더 있습니다. 뭐냐면은 바로 이거예요. 변압기 중성점 접지가 되겠습니다. 자, 변압기 중성점 접지는 아니 16이라면서요. 네, 16인데요. 이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그러면 일반적이지 않은 경우가 있겠죠. 뭐냐면은 7kV. 럭키하죠? 이하. 자, 7kV 초과는 뭐야? 특고압. 7kV 이하는 뭐야? 고압 및 저압이 되겠죠. 저압 또는 고압. 7kV 이하의 변압기인 경우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일반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특고압, 고압이나 특고압에서 저압으로 넘어갈 때 이 큰 고장 전류가 흐를 것 같아서 우리가
16 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자체가 저합이래요. 혹은 고합이래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 친구보다는 큰 고정전류가 아닐 것이기 때문에 얘는 6스퀘어로 해도 됩니다. 6스퀘어 가능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뭐냐면은 특고합이에요. 25kV예요. 자, 25kV 이하긴 하지만은 얘가 이하의 다중접지가 되었거든요. 자, 다중접지가 되더라도 우리가 6스퀘어가 됩니다. 이게 왜요? 특고합인데요. 자, 특고합이라고 하더라도요. 여러분들 접지도체가 한 개만 있는 게 전류가 많이 흐를까요? 아니면은 얘가 여러 개가 있는 것이 많이 흐를까요? 하면은 당연히 여러 개가 있는 것이 훨씬 작게 흐르겠죠. 한 개만 있는 것이 굉장히 많이 흐를 겁니다. 맞죠? 자,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접지도체가 뭐예요? 여기서부터 이까지는 뭐야? 보호도체 맞죠? 접지도체는 찹 이렇게 접지극과 연결되는 바로 이 부분이기 때문에 이 많이 접지하면 많이 접지할수록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굉장히 작아지겠죠. 작아지니까 우리가 몇 스퀘어다? 6스퀘어다. 아시겠죠? 자, 때문에 우리가 제가 봤을 때 시험에 나올 법한 게 다음 주 접지도체 선정에서 접지도체가 굴이 16스퀘어가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서술하시오. 모두 쓰시오. 그러면은 접지도체 필해 시스템이 접속되는 경우 접지도체를 통해 큰 고장전류가 흐르는 경우 그다음에 변압기 중성점 접지도체의 일반적인 경우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6스퀘어인 경우는 큰 고장전류가 접지도체를 흐르지 않는 경우가 되겠으며 혹은 고압 및 특고압 전기설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7kV 이하의 변압기 중성점 접지도체라고 하거나 25kV 이하의 다중접지를 한 변압기 중성점 접지도체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시험에 정말로 많이 나올 법해요. 혹은 아싸리 그냥 어떤 그림 던져주고 예를 들어서 고압 및 특고압에 대한 외환 접지를 한 그림을 던져주고 여기에는 접지도체 얼만큼 해야 되게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도 있으니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개념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봐 주시고요.